최근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뭔가 자그마한 성공 사례라도 뭔가 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과거에 대한 관용, 현재에 대한 감사, 자연스럽게 앞으로 진행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어떻게 하면은 이 핵고구마님의 팀이 어떻게 사기를 끌어올리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리더의 자리로서 있는 게 쉽지 않은데, 그렇다면 이 핵고구마님이 있는 이 팀,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해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이 팀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,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봤겠지만 도저히 안 돼서 저희들에게 찾아온 거니까, 그렇죠.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. 강진일.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, 제 생각에는 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정말 팀원들과 우리 팀장님이 좀 리뷰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런 리뷰하는 자리들을 만드시겠지만, 그럴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가 좀 실패했다라는 거를 이제 뭔가 사람 탓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팩트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조금 부족했었다, 뭐 고객사에 대한 뭐 검토가 부족했었다든지, 아니면 경쟁사에 대한 우리가 뭐 그런 방안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든지,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리뷰를 해보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덕걸 코치님은 어떠세요?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추스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그 심심한 그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핵고구마님. 제가 드리는 말씀 갖고 이제 사이다라 생각하시고 이제 흘려보내시면 좋겠는데, 첫 번째는 일단 우리 리더님께서, 팀장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누가 이렇게 옆에서 치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사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.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본인이 본인을 되게 성찰하면서 그 상황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. 뭐 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답답함, 또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어떤 부담감,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담아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고, 그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. 그래서 수용을 하는, 첫 번째는 본인의 그 현 상황을 수용해라. 감정이든 사실이든 그걸 수용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일단 뭐 이분들의 어떤 상황이 관계가 좋고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이거 사후 약방 개념이긴 한데, 일단은 평상시에 이들과 대화를 좀 많이 좀 해라. 그럼 왜냐면 그러면 실패를 했으면, 평상시에 실패가 대화가 많고 신뢰감과 좀 돈독하면, 지금도 돈독하시겠지만 돈독하다면 이런 실패 상황에서 오히려 팀원들이 팀장님 괜찮습니다, 저희가 뭐 같이 해보죠, 이럴 공산이 큰데,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터치도 좋고 말도 좋고, 그래서 대화를 좀 늘려라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극복을 해야 되려면 본인이 이제 끌어갈 힘도 있어야 되지만, 그걸 서포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2인자를 평상시에 잘 구워 삶아놔라. 뭐 이래서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제가 반대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또 이렇게 부닥치면 또 그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, 중간자 누군가가 해서 이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를 잘 구슬러 갈 수 있도록 2인자를 좀 평상시에 잘 구축해 놔주시면, 좀 길게, 뭐 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좀 조직 전체를 끌고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 마음부터 좀 이렇게 흘려보내셔라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리뷰하는 자리를 가져라. 상황을 스스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,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하고, 평상시 소통, 또 2인자 세우기.
2인자라는 단어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. 넘버 3. 보통 이제 서포터를 생각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해했던 게 먼저 리뷰하는 자리가 딱 주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누군가를 탓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. 그러면은 이때는 너 때문이야 이 누군가를 탓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와야 된다?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방법이 없을까?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사람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이 회의에서 리뷰를 할 건데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. 그리고 이 자리는 뭐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를 위한 자리지 과거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미리 회의를 주재하시는 뭐 팀장님이나 리더분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그죠.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리뷰 회의들을 하다 보면 그게 암묵적인 룰이 되어야지만 되겠죠. 꾸준하게 이러한 리뷰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정착이 되는 그렇죠. 방안이 되죠. 네. 그리고 이덕화 대표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질까 정말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뭐 이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마다 그런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흘려보내는 성향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이게 뭐 완벽주의 성향이 네가 강해서 그래 이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처럼 완벽주의 성향들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조금 고강도의 방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. 네, 어떻게 하면 이 완벽주의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면은 완벽하지 않은 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완벽하지 않은 것 자체는 지금 부정적인 거거든요. 근데 계속 잘 해결되지 않는 거에 목을 맨단단 말이지. 예를 들자면.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일단 두고 다른 더 긍정적인 것들을 새롭게 찾아가는 거죠. 그게 이 모자란 거를 채우는 에너지보다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거를 찾아가면서 가는 에너지가 더 긍정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꼭 다 채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이 부실한 돌이더라도 다음 돌을 밟는 용기 이런 거에 있어야죠.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집중, 너무 과거에 부정적에 집중하다 보면 완벽해진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기는데 네, 그렇잖아요.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려고 해라. 약간 부족한 거 그것조차도 인정해라 이거죠. 나 부족한 거 인정. 나 그래 리더십 조금 없어. 나 좀 말하는 스타일이 좀 모자라. 그래 인정. 그럼 다른 걸로 내가 조금 인간적인 걸로 보고 그걸 커버하겠다. 이렇게 좀 가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? 네, 생각해봤습니다.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존감이랑 또 연결되는 현상이 되겠네요.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좀 부족한 걸 좀 못 찾고 부족한 거 발견되면 채우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딱 문득이 딱 생각이 나네요. 자,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리뷰해라, 리뷰하는 자리 가져라, 뭐 개인적으로 이제 상황을 흘려보내라. 팀의 차원에서는 평상시 소통하고 이제 서포터를 세워라 이건데 우선순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분명히 또 고구마를 몇 개 드실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있다면 뭘까요? 제가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우리 핵고구마님 팀장님께서 뭔가 자그마한 성공 사례라도 뭔가 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이 실패하고 나면 그죠 다 뭐든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은 성공 사례라고 하면 오늘은 우리 이대리랑 내가 얘기를 했는데
지난번에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데 오늘은 내가 조금 잘한 것 같아. 뭐 이런 거, 나 오늘 너무 잘했어. 라고 이제 셀프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, 오늘은 내가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내 마음대로 10% 정도 진척률이 있는 것 같아. 그죠? 100%가 완성이 전 10%의 진척률. 이거 오늘 10% 진척률 너무 잘한 것 같아. 라는 식으로 좀 쪼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? 네. 큰 목표, 이거 달성이라는 목표보다 오늘의 할 일로 조금 쪼개갖고 목표들을 쪼개셔가지고 오늘은 10%를 달성하면 오늘의 완성이야 라고 했는데 그 10%를 다 해서 너무 잘했다. 우리 팀 너무 잘했다. 라는 부분으로 작은 성공을 좀 경험을 하셔야 좀 요런 거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. 이동카 코치님 어떠십니까? 강코치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이제 좀 요약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자기응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멋지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뭘 한다라기보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마음 쪽을 말씀을 감정선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나머지 일들은 그 혼자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. 그 회사 일이라는 게. 그러다 이제 코어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인데 낙관적인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. 낙관적인 생각. 근데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나쁜 것도 좋게 보고 막 그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칙이 있어요. 낙관적인 거에도. 근데 낙관성도 길러진다고 합니다. 근데 첫 번째는 낙관적이려면 첫 번째는 관용을 해야 돼요. 이 관용은 과거에 대한 관용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있었던 일을 받아들이는 거, 그 관용. 그 뭐 팀원에 대한 관용도 있을 수도 있고 일의 결과에 대한 관용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과거 거를 너무 얽매이지 말고 흘려보내고 인정해줘라. 받아들여줘라. 관용. 두 번째가 이제 감사합니다. 현재에 대한 감사. 내가 지금 이 조직에 있고 팀원들과 그래도 현재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런 팀원들하고 같이 있고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현황에 대한 감사.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. 앞에 과거나 현재에 대한 것들이 없이 야 앞으로 잘해보자? 저는 싫어요.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들이 낙관적인 생각을 하려면 이제 과거에 대한 관용, 현재에 대한 감사, 자연스럽게 자 앞으로 잘해봅시다.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. 그래서 낙관적인 생각을 먼저 좀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그마한 성공 사례를 경험하고 낙관적인 경험, 생각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방향, 개인에게 먼저 집중을 한 다음에 이제 팀의 차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핵고구마님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. 핵고구마님. 메모 꼭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 리뷰하는 자리, 그리고 상황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마인드, 그리고 평상시 팀원과의 소통, 그리고 서포터 세우기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마인드부터 일단 잘 잡는 거. 낙관적인 생각도 해보고 또 자그마한 성공 사례 경험하면서 본인 먼저 잘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. 단도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전문용어로 쓰시네.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이렇게 다시 이 좌절된 이 침체된 팀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기죽지 마시고 어깨 딱 당당히 펴서서 정말 멋진 팀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의 고민 언제든지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코치님이 달려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많이 보내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